저는 저의 CV 연구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를 좋아했지만 연구의 군사적 응용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무시할 수 없게 커졌습니다. 영상화면 속 물체 감지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적인 이정표를 세웠던 조셉 레드몬이 연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레드몬은 영상 속 물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그 장본인인데요. 이 알고리즘에 YOLO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죠. 지난번 스마트 톨링 편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영상 속에 잡힌 물체를 아주 빠르게 인식해서 식별해내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나 스마트 톨링, 나아가서 자율주행차에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자가 대체 왜 연구 중단을 선언했을까요? 오늘 따오기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lready know though, 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nigga, YOLO. And we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nigga, YOLO. And we YOLO는 원래 2011년 드레이크의 더 모토라는 곡에서 훅으로 사용됐던 단어죠. 이 곡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내가 꼴리는 대로 살자,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YOLO는 이 YOLO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서 따온 겁니다. 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면에서 한눈에 사물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물체를 실시간으로 자동인식하고 추적하는 RCNN 알고리즘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프로그래밍 언어 및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의 연구자 이 조셉 레드몬이 2016년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CVPR Computer Vision Pattern Recognition Conference. 이 자리에서 욜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욜로는 사물 인식 인공지능의 이정표로 환영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됐죠. 그리고 레드몬은 이 분야의 유명 인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가 왜 연구 중단을 선언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연구가 군사적으로 응용되고 또 안면 인식 등 감시 기술에 활용되는 걸 보고 그게 끼치는 사회적인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셉 레드몬의 트윗으로 인해 AI 학계와 업계는 떠들썩해졌습니다. Murai PS. 우리말로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겠죠. 이 학회는 매년 신경망 학습 AI 논문을 취합하고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근데 이 학회가 2020년 뉴럴 PS를 열면서 논문 제출 자격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저자들이 논문을 제출할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포함한 포괄적 영향평가 항목을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토론이 벌어졌고 조셉 레드몬도 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드몬은 감시와 군사기술로 오용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자신이 연구를 중단했다는 것을 밝힌 거죠. 이분 트위터 위를 좀 살펴보면은 구글 파업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도 리트윗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욜로 등장 이후에 마크트 RCNN이 등장을 했고 사물인식 기술 역시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양한 방면에 적용이 되고 있죠. 이 사물 자동인식 분야에서 가장 핫한 게 바로 드론이나 적어도 무인기에서 사물을 자동인식하는 기술인데요. 지난번에 구글이 엔지니어들을 해고한 이유 편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4월 이 구글 직원 3천여 명이 국방부 프로젝트 메이븐 참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는 AI 사물인식 기능을 써서 무인 살상기 드론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였고 당시 구글이 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AI API를 제공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강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욜로를 드론 군사기술에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적의 비행체를 인식하고 단순히 물체만 찾는 게 아니라 어두운 수중에서도 잠수부를 인식하고 위장한 군인이나 탱크 그리고 눈밭에서 올화이트 위장을 해도 군인들을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이런 기술이 민간에 쓰이면 그건 바로 감시 기술이 될 겁니다. 이런 실시간 드론 감시 기술을 DSS Real-time Drone Surveillance System 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따오기 홍콩시 편에서 바로 이 드론을 통한 안면인식 기술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 드론을 통해서 안면인식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은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영역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누구인지 확인하고 또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해당 영역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바로 RCNN 기술들인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욜로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가까운 일도 있었죠.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퍼질 때 초기에 위험 지역들에서 드론으로 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안 낀 시민들한테 마스크 껴라, 집으로 돌아가셔라, 집에 가면 손을 씻어라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오용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레드문이 연구를 중단했다는 것은 특히 머신러닝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애초 트위터에서 토론에 뛰어든 계기가 토론토 대학의 머신러닝 연구자 그로스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로스는 뉴럴 IPS에서 포괄적 영향평가 항목을 도입한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포괄적 영향평가에서 다룰 그런 영향력 때문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례가 있겠느냐고 물었고, 거기에 레드문이 바로 여기 있다 라면서 자신이 바로 그 이유로 연구를 중단한 사례라고 나서게 됐습니다. 애초에 그로스라는 사람은 AI의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힘든 영역이며 논문 작성자 대신 전문 연구자와 단체에 의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개발자의 자신들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레드문의 연구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이 뉴럴 PS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영향력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연구소 안에 머무르지 않죠. 실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술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어쩌고 하면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거를 해결할 열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환상을 부추기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뉴럴 PS의 새로운 시도, 논문의 사회적 영향평가라는 시도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에 그 눈높이를 맞춘 행보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을 대량 살상 무기나 감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돼 라는 감성적인 그 윤리 기준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이 실생활에 들어온 만큼 그 사회 규범 그리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AI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따오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